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앞서 뭐 저희가 시황할 때도 많은 시간을 또 할애를 했지만 조금 더 딥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심층 인터뷰에서는 이분을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원래는 한 분 더 나오시는 건데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도 이사님도 전화 많이 받으셨죠? 기자분들이나 뭐 조금 오긴 했는데요. 네. 그냥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얘기하니까 다들 끊으시더라고요. 난감할 때는 자는 척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놀랬죠. 놀랬다. 밥 먹고 산책하고 들어왔더니 장이 코스닥이 한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5%로 가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좀 그 전날까지 포스코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약간 이게 과하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조금씩은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갔었기 때문에 뭐 빠지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지만 언제 빠져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좀 과하게 많이 이제 장중에 등락폭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바뀜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화산이 하나 폭발한 듯한 정말 좀 뭐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싶지는 않은데 좀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정말 역대급의 어떤 변동성을 좀 보지 않았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거는 사실 이렇게 특정 쏠림이 있다가 이렇게 하나가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다른 편에서 또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힘이 좀 많이 약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걱정스럽게 좀 시장을 좀 오후 들어서 좀 계속 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7월 한 달에 이런 손바뀜은 계속적으로 있었잖아요. 2차 전지주들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중간에 차로 뭐 잠깐씩 쉬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항상 이 쉼이 일어날 때 뭐 반도체라던가 조선기계라든지 엔터라든지 항상 이렇게 손바뀜에 의한 이제 이런 선순환 구도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은 그 모습은 잘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같이 조금 내리는. 과연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한 거는 이런 선순환의 구도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뭔가 진짜 지금은 크게 어그러져서 조금 쉴 때나 뭐 그것도 이제 쉰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표현을 쓰지만 정의가 좀 필요하잖아요. 가격 조정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간 조정이 돼야 되는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부분 등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그 거래 대금을 볼 때 이제 저는 이제 시장의 에너지를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면 거래 대금도 당연히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이게 시장 에너지가 한번 크게 분출됐고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걸 보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그 오후에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에너지가 많이 분출이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힘은 강하다 여전히.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거래 대금이 오늘 양시장 합쳐서 65조인가요? 63조니까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딱 비교를 해볼 만한 게 2021년 1월 그러니까 LG 엔솔 상장할 때랑 비슷합니다. 그때도 이제 시가총액 이제 거래 대금이 63조였는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뭐 그때보다는 뭐 그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 비중 자체가 좀 적긴 합니다만은 그때만큼 에너지가 소진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거를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찾아본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이렇게 에너지가 한번 분출하는 게 게임의 오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게임 오버는 아니다. 왜냐하면 LG 엔솔이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쉬었는데 또 올라갔거든요. 또 올라왔죠. 그래서 이거가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에 어떤 큰 손바뀜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게임 오버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했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찾아본 건 뭐냐면 시장의 기울기는 확실히 눕는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팔라지기는 쉽지 않고 한번 에너지가
분출이 되고 소진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기울기는 굉장히 좀 완만하게 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좀 가속이 붙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특정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그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엄청 팔았는데 또 코스닥에서는 또 의외로 샀죠? 샀단 말이에요. 8천억.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산 종목들이 보면은 다 이제 에코그룹 관련주기 때문에 네. 약간 소스퀴즈다 뭐 이런 말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뭐 사실 말은 되죠. 그러니까 소스퀴즈로 에코프로를 사고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포스코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팔고 여기 이제 말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번 포지션이 이렇게 바뀌고 나면은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또 바로 이게 올라가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게임 오버는 아닌데 아마 그 다음에 바로 힘을 찾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간 조정의 시간을 당분간은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동안 올라왔었던 뭐 포스코그룹주, 에코그룹주 그쪽에 이제 폭발적인 상승세는 어느 정도의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판단. 사실 이런 현상이 지난 4월에도 한번 있었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 해당되는 주식이 4월 중순부터 한 5월 초까지 한 가격 조정이나 좀 기간적으로 좀 눌리다가 한 6월부터 다시 이제 힘을 내면서 이제 시세가 분출했었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사자 입장에서 이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접근했었던 투자자라면 과연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다시 재현되지는 않을까? 그러면 뭐 한 8월 말이나 9월 정도까지 기다리면 다시 또 랠리가 이어지진 않을까? 그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양극재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계속 이제 그쪽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예전만큼 저희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는 건 맞지만 예전만큼의 어떤 독보적인 지위를 충분히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글로벌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에코프로냐 뭐 포스코냐 뭐 다른 거냐라는 것이지 성장하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쪽 내에서의 어떤 손바뀜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지난 6개월 동안 한 7개월 동안의 변화였던 거잖아요. 2차 전지주에 대한 이런 가격 변동이. 근데 사실 그 산업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6개월 안의 변화는 아직은 크지 않더라도 앞으로 3년이나 5년의 큰 그림이 바뀌는 거는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과연 7개월짜리 시세 분출로 과연 끝났다라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아까도 뭐 잠깐 신풍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봤지만 그대로 뭐 코로나가 사라지면은 다시 죽겠지라고 생각했었던 거와 키트주들하고는 결이 좀 다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경쟁 심화는 당연히 우리 기업들도 극복을 해나가야 될 부분일 테고 사자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식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오늘 주가가 내려서 고민은 크시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근데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조정이 차라리 굉장히 좀 심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제 일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겠지만 오히려 조금 쉬어가는 게 너무 급등하는 것들을 쉬지 않고 가다 보면 오히려 또 부러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시간을 좀 벌고 쉬어가면서 실제로 조금 더 시장이 좀 냉정해지고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국면이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 사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추세적으로는 가는 건데 7개월 동안의 주가는 조금 그 어떤 실제로 변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빨리 주가가 좀 반영한 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여기서 가속하는 거는 더 위험했을 거고 차라리 여기서 조금 쉬어가는 거가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것들은 오히려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또 다시 기회를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급격한 브레이크 오늘처럼 수급 전쟁에 의한 급격한 뭐 흔들림 이런 거는 오늘로써
마무리입니까? 아니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비슷한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1, 2주 정도는 계속 좀 불안불안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많이 흔들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팔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밑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도 그렇죠. 적지 않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인간의 어떤 본성 중에 보면은 또 약간 낙관 편향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심리들은 사실 쉽게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들도 저는 심리적으로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내일 좀 흔들리면 또 조금 다시 받치려고 하는 들어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1, 2주 한 일주일이나 한 보름 정도는 조금 불안할 것 같은데 그 시기를 또 좀 잘 견뎌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수급적인 어떤 불안감보다는 이제 정말 업황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시점이 좀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런 변동성을 설명하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뭐 수급적인 내용이나 뭐 산업 동향이나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곧 그런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될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이사님? 그러면 투자자들은 지금부터는 뭘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한 달 사이에는 뭐 공매도 잔고, 뭐 신용 잔고, 외국인 수급, 개인 수급 이런 거에 조금 우리가 좀 집중했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이에서 오늘 주가 변동이 있었다면 요 다음에는 내가 뭘 더 미리 봐두어야만 다음 변동성이나 주가의 방향을 조금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이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주? 지금 2차 전지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수주가 가장 중요하다. 쌓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소위 이제 그 2006년, 2007년 때 이제 조선주들들 보면 조선도 그랬죠. 네. 수주가 어쨌든 그러니까 수주라는 게 참 되게 참 미래 이익이니까. 미래 이익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고평가를 일으키기도 하고 맞아요. 완전 널뛰기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사실 수주가 어쨌든 쌓인다라는 거는 그 산업이 성장한다는 의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수주는 쌓이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업들이 얼마만큼 수주가 좀 쌓여가고 있네. 이게 실제로 이제 분기 실적 단위로 해서 나오는 숫자들보다 조금 더 그 산업의 본질에 가까운 그런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그 조선 산업이 지난 2007년, 6년, 7년에 뭐 5년치 수주, 뭐 7년치 수주를 다 쌓았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국내에 있는 도크가 다 차서 이제 해외로 나가서 도크를 사고 거기에서 수주를 받는 일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지다가 금융위기가 오고 경기 침체가 오고 나니까 이 수주 취소 이슈도 생기고 또 그 다음 수주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허이사님께서는 2차 전지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선은 수주 쪽으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주가 뭐 얻어맞은 거, 장중의 변동성, 수주가 캔슬됐다는 뉴스나 소식 없었죠.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나오면 큰일 나죠, 진짜로. 그런 것이 나올 확률도 아직은 높진 않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음번에 또 주가의 흔들림을 수주랑 연결시켜서 그거를 시그널 조금 빠르죠. 본다. 그거는 너무 빠르죠. 모르겠어요. 근데 산업적으로 이건 제가 아예 몰라가지고 2차 전지 또 특히나 저렇게 뭐 에코프로나 이렇게 들고 계신 양극재 쪽으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수주가 몇 년치가 몇 조 원어치가 쌓여 있다. 이게 만약에 2년 3년 뒤에 혹은 1년 2년 뒤에라도 그쪽에 뭐 경쟁이 심화돼서 수주가 캔슬될 가능성도 혹은 수주가 다른 곳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그럴 확률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크진 않다. 문제는 단가 조정의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단가 조정. 왜냐면 그 상황 사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뭐 5년치 수주를 했다. 뭐 20조짜리 수주를 했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통계약인 건데요.
그에 따라서 분기 단위라든지 반기 연 단위에 대한 가격 조정은 매번 지급 시기마다 다시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고 이거는 기업 경영의 회계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항상 이런 이슈 등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슈를 삼아서 녹여내기 시작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주가라든지 기업 가치를 해석하는 데는 변동이 생기죠. 그러니까 Q는 그대로인데 P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근데 이제 성장을 보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Q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점심 때 저희 그 대표님이랑 그 출장 갔다 오셔서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좀 재밌는 사실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길을 넓힌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길을 네. 도로를 넓힌다. 네. 그러면 미국은 도로가 좀 넓은 편 아닌가요? 네. 그런데 더 넓힌다. 네. 그 출장 갔다 온 지역이 샌프란시스코, LA 이쪽이셨는데 네. 길을 더 넓힌다는 거예요. 길을 더 넓히면은 차가 더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차가 앞으로는 전기차일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전기차로,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내에서 이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것도 맞고 자동차 산업, 특히 이제 미국처럼 덩치가 큰 나라에서는 이 자동차 산업이 계속해서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차가 더 훨씬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Q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P는 워낙 좋은 산업이면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어차피 Q는 싸워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뭐 늘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나름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어쨌든 Q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다들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이유가 뭐 이틀 뒤, 5일 뒤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꺾인 게 아니라고 하면은 오늘은 진짜 그 말 그대로 그냥 변동성인 거죠. 정말 심각하게 변동성이 컸던 날, 수급이 한번 크게 한번 뒤집혔던 날인 것이지 이게 또 아까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4월 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 사이에 또 주가가 올라서 그런지 그때 조정이 되게 하찮아 보이죠. 하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분명히 역대급 변동성인 건 맞고 네네네. 오늘 같은 일들이 매일 생긴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만은 이게 또 지나면은 이게 복구되는데 약간 시간은 걸릴 수는 있어도 또 저는 지나갈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다들 이제 많은 관심들이 그쪽에 있지만 저는 이제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선순환, 그러니까 반도체나 뭐 자동차나 뭐 조선이나 기계나 이렇게 그동안 괜찮은 업종이나 그런 업종들이 조금 더 치고 올라줘서 시장이 든든해지면 사실은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좀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가 아니면 에코프로 BM이 오르고 아니면 포스코가 오르는 그런 식이지 이게 전체적인 업황이 나빠질 일은 아직까지는 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면 또 8월이 또 시작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급격한 변동성이 7월 말에 일어났기 때문에 8월 전략 짜는 데는 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아까 선순환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의외로 반도체는 또 잘 버텼어요. 그러면 이런 반도체나 그동안 2차 전지하고 호흡을 맞춰줬었던 종목들의 선순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S&P 500이 올해 한 15% 16%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직전 그 사상 최고치를 한 4, 5%밖에 남겨두지 않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IT나 테크만 오르는 게 아니라 산업재 주가도 되게 좋고 홈빌더, 그러니까 주택 건설 업체들 주가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하다못해 방산 업체들도 좋고 우주 항공 쪽도 좋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은 테크가 아니어도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고 그 괴리가 조금씩 좁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주말 후반부터. 네. 근데 저희는 지난주 후반부터 포스코 그룹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2차 전지 업체들과 그렇지 않은 그 기업들 간의 주가 괴리가 더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런 조정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선순환을 하게 되면은 시장은 조금 더 오래
이게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함께 가면 더 오래 간다고. 저희 회식할 때 가끔 쓰는 구역이란데 이제 그런 것처럼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선순환 될 수 있는 고리들이 저는 미국만 보면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고리들이 오늘은 좀 되게 반도체 이외의 다른 업종들에서는 약했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는 이번 주 후반부터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은 오히려 이 그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떤 타격을 빨리 극복하는데 저는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들이 저 수급이나 어쨌든 산다는 사람, 판다는 사람의 그런 수급은 지금 대부분 2차 전지에 다 쏠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LG엔솔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서 샀는데 쭉쭉쭉 떨어져서 올라가겠자고 버텼던 분들 때문에 수급 공백이 있었어요. 그랬었죠. 몇 주 동안. 그러면은 비슷하게 적용을 시켜본다고 하면 만약에 이번에 포스코랑 에코랑 뭐 살짝의 조정이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수급이 다 묶여버리면 흘러갈 돈들이 그렇죠. 다른 데도 못 들어가고 시장이 그냥 계속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이런 현상도 걱정을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좋은 지적인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손바뀜이 좀 컸었잖아요. 네. 개인들도 굉장히 컸지만 개인들은 사실 조금 어느 한 섹터나 그런 데 몰려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소 시장은 이제 지난달 팔고 이번 달에도 좀 팔고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번에 쇼스키즈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조금 더 포트폴리오는 약간 중립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돈들이 또 사실 조금 더 그 상대적으로 펀더멘탈에 봤을 때 조금 더 적정한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묶여 있지만 전체적인 유동성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빠져나가는 상황은 아닌 거고 만약에 실제로 뭐 내일 새벽에 그 연준에서 너무 세게만 얘기해 주지만 않으면 뭐 이제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거의 막판이고 이머징 쪽에서는 약간 금리 인하 쪽으로도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돈들 아니면 기존 시장 내에서도 저는 에너지는 아직은 남아 있지 않나. 그리고 예탁금도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난 편이고요. 그럼 거기에 비하면 신용융자 잔고는 시가총액 대비로 하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금액만 커졌다지 네. 뭐 사실은 큰 거 커진 건 아니라는 거죠. 비투를 작년이나 재작년만큼은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를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여유 자금이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투자를 못 해왔었던 돈들. 네, 그런 돈들이거나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사실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랬죠. 그 이자 비용을 감당을 해낼 수 있는 자기 돈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들은 조금 깨진다고 해서 쉽게 도망갈 돈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장 내에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현상을 우리 시장만의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지난 팬데믹 시대 이후로 주식 투자 인구도 늘어나고 하나의 뭐 직접 투자에 대한 저변 확대가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직접 개별 주식을 사는 것도 있고 아니면 ETF도 일종의 그것도 직접 투자의 성향이라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던 뭐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좀 결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적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제 이렇게 주가 빠지면 환율을 제일 열심히 보거든요. 항상 늘 보면은 환율 시장이 조금 더 이런 외부적인 악재에 또 예민하기 때문에 보는데 환율 시장은 굉장히 얌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중국 시장이 빠진 것도 아니고 물론 막판에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많이 빠진 건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나스닥 선물이 빠진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에서는 그런 충격을 받을 만한 요인은 없었다라고 좀 보여져서 충분히 저희 국내 시장만의 어떤 수급에서의 어떤 왜곡이 나타낸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말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하고 정보의 어떤 표준화라는 것들, 어떤 정보 공유에 있어서도 수준이 많이 높아지면서 이제 이러한 일들도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겪어가면서 조금 더 내공과 스스로의 수련들이 좀 필요한 상황들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오늘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허주환 이사님은 그냥 조정 받을 때 됐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조정이 나왔던 거고 살짝의 기간 조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희망은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이신 거고 네네. 그 안에서 이제 반도체나 아니면 다른 여타 실적 좋고 좀 싸고 그런 업종들로 이게 선순환이 좀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시장의 체력은 아직 탄탄하다 쪽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거고. 예,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적어도 올해 4분기 초반, 3분기 후반까지는 시장은 꾸역꾸역 잘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전지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고 쳐도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많이 비중을 두고 계신 거네요. 네. 아직 시장은 끝나기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최근에 올라온 그 오버슈팅이라고 일각에서 부르는 그 구간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와서 오버슈팅인 거지. 뭐 밸류나 뭐 여러 가지 수급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천천히 올라갔다면은 충분히 밸류를 줄 수 있는 가격대였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저희 이제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 분들이랑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분들도 동의하는 부분은 뭐 예를 들면 포스코 홀딩스가 적정한 게 이제 70만 원이냐 90만 원이냐 이런 논리는 있지만 어쨌든 리튬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다니까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있어서는 뭐 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제 지난 주말부터 어쨌든 너무 좀 그 전체적인 시장은 계속해서 그 하락 종목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너무 일부 종목들만 세니까 그거는 좀 지속 가능하지는 않았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 질문. 모베 패드는 안범님께서 답답해.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오늘 한 번에 약속이나 한 듯이 1시 조금 넘어서부터 특정 종목에서 다 같이 요 이 땅에서 두드려 팬 것 같은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으로는 뭐가 아니더라도 요거 요렇지 않을까? 혹은 들어보니 대충 요런 느낌의 무언가 비하인드가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혹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그냥 그건 추론만 가능한 거죠. 추론이라도 들어볼 수 있어요. 궁금했어. 뭐 여러 가지 저는 그냥 간접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뭐 다음 주에 이제 내가 휴가가 계획이 되었다던가 또 다음이 이제 8월 시작. 오늘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봤었을 때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장마가 끝났다고 하거든요. 이제 순간순간 스콜성 뭐 이런 호우는 내릴 수는 있지만 장마는 끝났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휴가를 앞두고 있으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러기엔 너무 약간 이게 우리 센터장님의 추론이고 추론이죠 그냥. 이사님은요? 추론입니다. 추론. 네. 그러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좀 던졌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거는 뭐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 그냥 진짜 들은 얘기인 거죠. 증거는 없는 이야기들이니까 저는 이제 너무 그런 이야기에 왜 빠졌는지 왜 올랐는지를 이렇게 너무 한정짓는 거는 오히려 전체적인 판단하는데 약간은 좀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좀 그 부분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보를 안다고 해서 내 투자 방향성이나 뭐 디테일이 또 바뀌지도 않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해결됐는데. 우선은 당장 이제 오늘 밤 FOMC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뭐 금리 인상은 한다고 이사님은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 거의 파월 의장이나 다른 분들이 뭐 워낙 세게 7월달 25bp 인상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뭐 아마 거의 만장일치로 아마 그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로 약간 매파적인 그 성명서 내용이나 어떤 기자회견을 다룰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일 텐데 이번에는 사실 좀 너무 좀 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에 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그냥 카피앤페이스트 정도의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약간 내일 FOMC는 좀 김 빠지는 FOMC가 오랜만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봤을 때는 FOMC나 아니면 물가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우리 장 기준, 국내 장 기준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는 분위기로 예측을 하시는지.
근데 이제 미국 시장도 약간 좀 피로도는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7, 8월이 미국 시장도 계절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센 계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휴가도 분명히 좀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저희 국내 시장의 어떤 회복이나 뭐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조정을 더 세게 만드는 그런 흐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미국도 사실 조금 그 빅테크와 빅테크 아닌 종목들 간에 약간 괴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어서 오히려 좀 미국 시장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은행주들 보니까 실적도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은행주들이 괜찮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만큼 펀더멘탈 자체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근데 미국의 은행주들이 PR이 8배, 9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제 지금 팡류의 어떤 세븐의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한 40배, 50배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는 뭐 빅테크 아니더라도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걸로 좀 보여져서 시장은 오히려 좀 미국 시장은 좀 더 안정적일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보통은 여름부터 해라라는 조언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성장주에 대한 가격 부담이나 고평가 부담 등이 좀 커져간 상태에서 올해 그런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올 여름에 선택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가 어쨌든 더 세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배당, 그리고 이제 배당 중에서도 요즘 좀 유행하고 있는 게 배당 성장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또 배당을 많이 주기도 하지만 배당을 또 많이 늘리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실적 아까 앞에서도 저희가 박근영 부장님이랑 다뤘었는데 이제 뭐 하이닉스 플러스 현대차 플러스 삼성전자 실적 요거 나오면서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뭔가 뭐 가치주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 혹은 시선을 좀 돌려보자, 시장의 그런 분위기 전환 요런 것도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사실 오늘 현대차 실적도 그렇고 하이닉스 실적도 보면서, 물론 이제 하이닉스 실적은 적자가 나긴 했습니다만은 매출이 생각보다 괜찮았고 이익의 질이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정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라는 1등을 뒤에 두고 2등으로 엄청 칼을 갈았다. 그러니까 HBM 같은 데서 어쨌든 지금 실적이 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결국 이제 이런 기업들이 사실 그냥 국내 시장에 있는 기업,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세계적인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부상이 될 수 있는,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가오고 있다. 좀. 네. 오히려 2차 전지 쪽이 물론 성장이 되게 가시성이 좀 높긴 하지만 현대차나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너무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올 가을, 올 봄에 약간 좀 그 부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또 싹 죽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물론 2분기 이후에 실적이 피크 아웃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될 수 있는 시기가 한두 번은 더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덜 떨어지는 질문 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만약에 뭐 지금 뭐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뷰, 그리고 지금 실적과 반도체에 대한 그런 뷰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내일이나 뭐 모레까지도 2차 전지가 계속 조금씩 조정을 받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내가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조금 여기서 떨어지는 2차 전지주를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분위기가 바뀔 걸 기대하고 반도체주를 줍는 게 좋습니까? 저는 짧게 보면 반도체가 좋을 것 같고요. 짧게 보면? 예. 오히려. 왜냐하면 이렇게 수급이 한번 꼬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일도 만약에 좀 쭉 내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빠지게 되면은 사실 또 그 원래 가격을 회복하는 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천천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차라리 그런 거면 오늘 잘
견뎠던 반도체는 사실은 이제 이런 이슈들이 없으면 더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오히려 좀 더 반도체 쪽에 사는 게 좀 더 그 시점상으로 봤을 땐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단기적을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더 수익률이 그렇죠. 괜찮아. 2차 전지는 물론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쪽에서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리미엄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장님은 반대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저도 대부분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단기적으로 워낙 최근에 반도체 쪽 숫자가 올라오고 있고 네. 이에 대한 신뢰는 높으니까 네. 이런 변동성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을 찾겠다라고 그러면 믿을 만한 숫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택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반도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아직 품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죠. 수주 관련된 부분들도 팩트인 측면들은 있는데 문제는 타이밍이죠. 어느 순간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수익률이 얼마나 유리하고 그 절대 수익률을 높이는데 적용을 해줄 건가. 이제 그거를 찾는데 지금부터 이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민하는 자세. 예,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것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맞출 수도 없고. 그렇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오, 타이밍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주식이라는 것을 하면서 한 번에 사라, 이번에 안 사면은 다음에 기회는 없다라고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가요? 항상 네. 타이밍이라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한 번의 선택을 10번으로 분산하게 되면 이거는 타이밍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등을 조금 더 적용해 보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물어볼 건 많은데 저희 몇 시에 끝나요? 지금 이제 끝나요? 네. 아, 그래요? 다시 한번 나와주시면 저희 그 클로징 벨에 좀 나와주세요. 항상 나오셔서 제가 이렇게 막 방방 뜨는 것만 보셔가지고 좀 힘들어하신. 오늘은 좀 점잖죠? 네,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 거기서가 연기고 원래 이게 본캐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네. 심층 인터뷰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과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